자, x세제곱이 1이 되는 케이스,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의 이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식의 인수분해에서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거 3 띄고, 세제곱 떼고 a 더하기 b,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앞에 거 제곱, 곱하기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었지. 자,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자, 세제곱 떼고요, a 빼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거 a의 제곱, 곱하기의 부호 반대니까 더하기 ab,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여러분 고3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자, x 세제곱이 1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x 세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 같은 경우 1은 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세제곱 떼면 x 빼기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이니까 x제곱 곱하기의 부호 반대 플러스 x,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 떼고 x 플러스 1,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x,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x 세제곱이 플러스 1이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얘가 넘겨오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얘는 무슨 근입니까? 실수근이에요. x 이퀄 1이니까. 얘도 x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허수근이 된다, 실수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하고 여기는 이 친구는 어떤 근이 되느냐라고 해보면, 이거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한번 해보면 b제곱이니까 d는 1 마이너스 4ac니까 4하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근이 없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근이 없다라는 거야? 실수 범위에서 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근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허근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허근일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그 규칙이 있습니까? 켤레 허근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두 허근을 하나를 갖다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이거에 두 허근을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근이니까. 대입을 하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 우리가 하나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얘들아 세 개의 식을 생각을 해내야 돼. 어떤 식이냐면은, 나는 오메가 제곱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 얘기야. 오메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게 오메가 제곱이 뭐냐 이런 얘기니까 얘네 둘이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수학에서 이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써도 된다 그 뜻이고요.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오메가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나는 이번에는 오메가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이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수학을 하면서 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a 더하기 b가 c다 라는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런 식이 있으면 아, a 더하기 b가 c구나 라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아, 그러면 a는 뭐야? b는 뭐야?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 고등수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중학교 수학은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는 뭘 줘? 이 중거를 갖다가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얘를 변형을 해야 돼. 근데 그 변형이 무언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얘기야. 자, A 더하기 B가 C란 얘기는 A는 뭐가 되겠어? C-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는 뭐가 되냐? C-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식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이러한 생각도 뭐 해야 돼? 같이 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의식을 하고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이 식의 뭐야? 근이잖아, 근.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는 거는 두 근의 합이 되겠죠. 두 근의 합은 최고차 항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계수에 의해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는 거는 최고차 항분의 상수항이니까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는 말은 무엇이든 얘들 수학에서는 두 개를 곱했는데 얘가 만약에 1이다 라는 말은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수관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쌤이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개를 곱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 얘네 둘이는 역수이면서 부호가 반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그러면 B는 뭐냐? 역수이면서 부호가 반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된 상태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뭐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얘도 뭐 나오긴 나오죠. 근데 뭐 똑같은 방식이니까 한번 해보면 이거의 두 근을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한번 한다면 대입을 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오메가 바를 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네요. 그럼 마찬가지 이제 이거 했던 것처럼 오메가 제곱은 얼마냐? 넘어가니까 오메가 빼기 1. 얘가 넘어가면 오메가는 뭐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은 뭐냐? 얘네가 넘어가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선생님이 자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두 허근을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했는데 오메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오메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당연히 이건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가 없으니까 2차식 같은 경우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지. 맞죠? 자 A가 1이고 B도 1이고 C도 1입니다. 그러니까 2A분의 2분의 자, 여기 B의 마이너스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3I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수관계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역수관계일까? 두 개 곱해볼까? 곱하면은 2는 4분의 그쵸? 얘네 둘이가 켤레잖아. 켤레끼리 곱하는 거 앞에 거 제곱 1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하면 뭐가 돼? 1이 되니까 아 얘네 둘이는 역수관계구나 이런 사실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x세제곱이 1이다 라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일단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 나오는데 두 허근은 여기 있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바로 그거의 주인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는 오메가를 대입해서 이러한 식 만들 수가 있고요. 근계수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이러한 상황을 펼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오메가는 이거의 실근이잖아. 맞죠? 이거의 실근이니까 여기다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대입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니?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 만약에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6제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그 오메가 4제곱이라는 거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 결론적으로 여기에 지수들이 우리가 복소수, 허수 i 할 때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3의 배수인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그냥 오메가, 너는 그냥 오메가 제곱, 너는 3의 배수가 0이니까는 오메가, 0, 1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것이 얼마냐라는 문제하고 똑같고, 이 친구 0이었죠. 그러면 답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응?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보고, 선생님이 말한 내용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9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세제곱이 1인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우린 여기서 최소한 이거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얘기야. 뭘 기억하냐? 첫 번째,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무조건 1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 대입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메가 제곱, 여기가 1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오메가가 됩니다. 얘가 0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너네가 이제 처음이니까 쌤이 처음 했던 것처럼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고,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제대로. 지금 뭐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외워야 될 부분을 좀 외워가지고 빠르게 써먹으면 편하니까, 시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10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0제곱은 3의 배수를 빼면은 그냥 뭐가 되겠어? 1제곱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오메가 제곱분에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냐 이 얘기야.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건 오메가 더하기 1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너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구나 우리가 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씩 항이 나와 있는 거를 하나로 바꿔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럼 x 세제곱이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여기가 1이면 얘가 플러스 오메가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 정도. 자,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네요.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냐? 여기 있으니까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냐? 그러면은 이거는 두근의 뭐가 되면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넌 틀렸다. 두근의 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1 돼야 되겠죠. 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하고 똑같냐? 이런 얘기네. 그치?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하고 똑같냐라는 거는 뭐냐면 쌤이 얘기했어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서로 역수관계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오메가 바 대신에 뭘 우리가 대입할 수 있어? 오메가 분의 1 대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로 우리가 대입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오메가를 일로 넘겨주시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1이니까 너는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리을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답풀이 해줄 테니까 꼭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영상 보시면서 뭐 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딱 해놔야 돼. 그래야 다음 볼 때 낯설지가 않아요. 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메가 6제곱이 1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1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6의 배수는 다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야. 곱하기에서 1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하시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거의 값이 얼마냐? 라고 지금 나에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여기 보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사실 이 친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자,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면은 너를 넘겨주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구나로 내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너희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넘어가면 너는 오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이니까 정답은 0이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들아, x 세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오메가 제곱 빼기니까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아시겠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볼까? 요렇게. 자, 이거 따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따로.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6제곱은 뭐가 됩니까? 1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을 묶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얘는 5제곱이니까 오메가 2개만 남겠죠. 얘는 3개 딸려 나왔고 마이너스 묶어 있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지. 그쵸? 얘는 세제곱 딸려 나오면서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뀐다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그냥 그대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하시면 아 너도 0이고 너도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니네가 0이니까 남는 거는 이거 하나 남네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x 세제곱이 콜 1이 한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약간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실제 학교 시험에서 주력으로 나오는 수준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일단은 1이다 라는 거, 얘가 1이니까, 이퀄 했을 때 1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 된다라는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해보면, 얘부터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정리를 좀 한번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 뭐에 곱해야 되겠지. 어쩔 수 없이 통분해야 되겠지. 통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오메가, 자 이렇게 곱하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이렇게 하면 오메가, 얘는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1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곱한 거는 1이고요. 더한 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요. 1만 남네. 그러면은 분자만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자, 분자 계산해주면요.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곱하면은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니까 두 개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있을 것이고요. 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 바니까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1이니까 2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쪽 전체는 1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거를 계산을 좀 해야 되고요. 이쪽 거 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 분모부터 해볼게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하면 뭐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곱하면은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1로 바뀌겠지.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되냐? 얘는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분자 가볼게요. 분자 가보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 켤레는 1은 얘들아 1의 켤레는 뭐니? 1의 켤레는 얘들아 우리가 뭐를 바꿔주는 거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잖아. 그쵸?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오메가 더하기 1의 켤레가 씌어 있는 거는 자, 상수들은 켤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켤레 시켜도 뭐가 되니까 그냥 걔는 그대로야 그냥. 알겠지? 3의 켤레 복수수는 3이잖아. 맞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게 켤레의 의미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개 곱하니까 4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고요. 두 개씩 있네요. 플러스네요. 이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됐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5에서 2 빼니까 얘는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도 뭐가 되는 거냐?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수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는 이렇게 돼 있거든. 중학교 때는 방정식은 1차, 2차까지만 공부했던 거지.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은 1차하고 1차까지만 공부했죠. 언제 공부했습니까? 중2 때 했어요. 중3 때는 연립방정식 안 했죠. 그래서 뭐 x 더하기 y가 얼마, 2x 빼기 y가 얼마, 그럴 때 x, y 구하는 거. 그치? 부등식 같은 경우도 1차만 했습니다. 그쵸? 함수 어디까지 했습니까? 2차까지 했어요. 자, 이제 고1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방정식은 4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3차, 4차. 우리 공부했죠, 이미.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은 2차, 1차하고 2차, 2차까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부등식 같은 경우도 2차 부등식까지 공부를 하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2차까지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고2 가서 3차하고 4차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돼. 뭐라고? 뭐? 선생님이 좀 전에 말했지만은 이제 중학교 때는 1차를 했다면 우리는 2차 1차나 또는 2차 2차 할 건데 이거는 뭐 간단해요. 여기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두 식이 있습니다. 이거의 해를 이렇게라고 했다. 두 개를 한번 더해봐라. 근데 단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인 거를 나는 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2차 가만히 냅두시고 얘들아 여기 1차를 가지고 1차 y가 뭡니까? y가 x가 뭐예요? x가 y 더하기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y 더하기 1 갖다가 대입한다라고 보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1차 1차는 보통은 가근법을 많이 했잖아. 그치? 왜 가근법을 했냐? x, y의 차수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가근법을 한 거야. 그런데 차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가근법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 대입법을 주로 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고등과정에서의 이제 연립방정식은 대부분은 다 대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x가 y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y 더하기 1 갖다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이거 없어지니까 y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 그러니까 2y제곱이라는 게 8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없어지고요. y는
풀마 2야. 풀마 2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y가 2라고 한다면 x는 뭐가 되겠습니까? x는 3이 된다. 두 개를 더하면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y가 x 플러스 1 여기다가 대입해서 y값 이렇게 구하고 하여튼 x값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의 한근이 이거라고 했잖아. 근 알려줬네. 그럼 당연히 대입을 먼저 해야 되겠지. 대입하면 누구를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어? a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a를 구했으면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야. x는 y 더하기 a니까 각각 x 자리에 y 더하기 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는 y에 관한 뭐가 되는 거야? y에 관한 2차식이 되니까 y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보면 돼. 자, 얘하고 미지수가 없는 거. 이거 사실 중딩 때도 했던 거예요. 중딩 때는 4개가 다 그냥 뭐였어? 1차였던 것 뿐이었어. 그치? 근데 797번에 그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이랑 x, y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마찬가지야. 이렇게 엮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엮으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x라는 것이 뭐가 되겠어? 1-2y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1-2y를 뭐 하면 되겠어요? 집어넣으시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쭉 정리하시면은 몇 개 나오겠습니까? x 값이 2개, y 값도 몇 개 나오겠어? 2개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선을 웃으면 이해되니? 그러니까 x인데 순서상에 2개 나온다고 이렇게. x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 ay 제곱 뭐 by 이렇게 돼서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y 값이 알파, y 값이 이렇게 y 값이 2개 나온다고. y 값이 2개면 그 y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가 알파일 때 x 값은 뭐 세모가 되고 y가 베타일 때 x는 네모가 된다. 이렇게 2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는 자연수 AB에 대해서 AB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여기다가 넣어봤더니 XY 넣어봤더니 B가 자연수가 되냐 그 얘기지. 자연수가 아니면은 얘를 넣어야 되겠지. 알아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AB를 구해가지고 2개를 곱해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98번만 하던 그 다음에 2차 2차입니다. 2차 2차권의 특징은 뭐냐면요. 2차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요. 뭐가 된다고?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그러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y다, x는 y다 이렇게 2개씩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1번씩, 2번씩 하면 1번씩을 여기 x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1차, 2차, 좀 전에 했던 거를 몇 번 하는 거니? 2번 하는 거야, 2번. 맞죠?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y값이 2개고 그 y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값 2개를 만들어내서 2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여기다가 y를 집어넣어서 y값 2개가 나오면 x값도 2개 나오면서 또 2개의 근이 나올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2차, 이렇게 2차, 2차일 때는 근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가 x가 알파고 y가 베타니까 얘네를 이렇게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뭐 계산을 좀 못하거나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서 선생님은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지? 계산해보세요. 인수분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고.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갖다가 해서 x는 뭐다. x는 뭐다. 이렇게.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순서상 2개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2y인 경우, x는 y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수분해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그쵸? 얘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더하기 x 더하기 y가 이런 꼴이잖아. 그래서 x 더하기 y로 묶어줘야 되겠죠. 한 번 더. 그러면 x 더하기 y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y, x가 y 빼기 1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인수분해를 여러분이 잘 하셔서 계산하는 방식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 15번을 보면 이렇게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이차 방정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가 뭐냐면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공부했어, 그치? 그리고 약간 특색이 있는 거 좀 공부했지. 3차일 때 특색이 있는 게 뭐였어, 얘들아?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쵸? 4차 방정식에서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보기차식 같은 거 있었지. 보기차식, 뭐 4제곱, 제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2차,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약간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냥. 뭘로 이루어진?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이 문제는 출제 빈도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한 경년으로 한 번씩 나와. 올해 나오면 내년 안 나오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 한번 보세요, 얘를. 일단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대칭식이 어떤 게 대칭식이냐라는 걸 내가 먼저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대칭식이라는 거는 xy를 바꿨는데 똑같은 거야. 처음에 있는 식과. 예를 들면 이거 xy 바꿔봐. 뭐가 되겠어, 얘들아? y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y 이렇게 바꿨는데 처음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자, 여기 xy 바꿔봐. yx 이렇게. xy 곱이나 yx랑 똑같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이야? 특별한 케이스 딱 하나 있어요, 대칭식. 어떻게 하면 대칭식이냐? x자리에 y를 넣고 y자리에 x를 넣어봤더니 처음 식이나 그렇게 xy 바꾼 식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럴 때 대칭식이다. 대칭식은 얘들아, 여러분이 이제 뭘 가지고 해야 되냐? x 더하기 y하고 xy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x 더하기 y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한번 하시면 여기 있는 식을 이런 걸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야.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주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내가 x 더하기 y를 a라고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가 34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리고 xy가 b니까 얘는 b는 얼마? 15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내가 뭐를 구할 수가 있어? 일단 a, b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b가 15니까 15 대입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0이고 넘기면 a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6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a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8하고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지금 우리는 a, b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x, y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는 거예요. x값, y값을 구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a가 8일 때 b가 15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a가 마이너스 8일 때 b가 15가 되는 경우가 있겠다. 됐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x 더하기 y를 x하고 y를 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이라고. 뭘 생각한다고? 근.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보면은 a라는 거는 두 근의 합이고요.
B라는 거는 두근의 뭐가 되겠어? 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럼 선생님이 식 하나 만들어 볼게. 자,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에 두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두 근이 x하고 y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8이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15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이 친구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t마 3, t마 5는 0이 될 것이고 t는 3 또는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x라면 얘가 y가 될 것이고 얘가 y라면 얘가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그쵸? 결론적으로 순서상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3,5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5,3이라는 순서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A가 마팔이고 B가 15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고 두 근의 곱이 15란 얘기니까 이거에 의해서 t제곱 더하기 8t 부호 반대 더하기 15 이퀄 0 이거의 두 근을 뭐라고 보냐? x, y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t 더하기 3, t 더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되고 t라는 값은 마3 또는 마5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얘가 x라면 얘가 y가 되고 얘가 y라면 얘가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결론적으로 이렇게 4개의 순서상이 뭐 할 수가 있다?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칭식 풀이고 대칭식 풀이는 처음 딱 들으면 약간 헷갈려요. 약간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 자, x 더하기 y를 갖다가 a라고 하고요. x, y를 갖다가 자 b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식은 이게 이제 a 빼기 b가 되겠지. a 빼기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y제곱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x 빼기 a의 제곱 아니 이거잖아. 그치? 근데 빼기는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얘하고 얘가 뭐야? x 더하기 y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니 그러니까 얘는 둘이만 하면 거기다가 이 친구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4 xy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식은 x 더하기 y가 a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b가 1이다 이렇게 a 제곱 마이너스 4b가 1이다. 즉 1차와 2차인 연립방정식 꼴로 내가 뭐 한 거야? 바꿔준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아, A라는 친구는 B마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아요. 여기 A 자리에 B마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B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고 B에 관한 2차식이 되면 B값이 두 개가 나올 거고 B값이 두 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식에 의해서 A값도 두 개가 나올 거니까 A값이 뭐 네모일 때 B값은 세모겠구나. A값이 별일 때 B값은 이거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두근의 합, 얘는 두근의 곱. 그래서 첫 번째 A가 네모일 때 B가 세모라는 거는 두근의 합이 이렇고 두근의 곱이 이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네모 T 플러스 세모는 0. 이거의 두근이 X, Y라는 얘기가 되겠어. 소리 이렇게 한 번 더 복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인수분해 하면은 뭐 T 마이너스 뭐 X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X번호 하지 말까?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X면 얘가 Y, 얘가 X면 얘가 Y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대칭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Y제곱, X제곱, YX 상관없겠죠. 밖에도 상관없겠지. 그럼 얘는 꼬라지를 보니까 2차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식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뿐이야. 풀이 방식 다 똑같아요. 자, 연립 방식 해 조건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지금 1차고 얘가 지금 2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해가? 2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했죠. 왜 2개 나오냐? 얘를 갖다가 y는 k-x야. 아니 k- 뭐야? x야. 그치? 그래서 y자리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x제곱, 선생님 이건 좀 해볼게요. k-x의 제곱 빼기 10은 0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는 x에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해가 2개가 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아 해가 2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스토리야. 그런데 얘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해가 오직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라고. 그 얘기는 뭘까? 여기에서 x값이 몇 개 나와야 돼? 1개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x값이 2개 나왔기 때문에 y값도 2개 나오면서 해가 2개가 됐던 거 있잖아. 여기서 1개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x값이 1개가 나온다는 거는 근이 하나란 얘기고 근의 개수가 떠오르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판별식이죠. 그래서 얘는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이 친구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10은 0이 돼서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자, 판별식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얘가 짝수니까 4분의 뒤로 가시면 여기 있는 거 반절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 20이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k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2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k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모든 실수 k값의 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것은 물론 뭐 k값을 구해서 뭐 풀마 루트 20이다 라고 해서 플러스 루트 20과 마이너스 루트 20을 구해서 곱해서 뭐 이렇게 답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가져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식을 계산을 했어. 알겠어? 어떤 식을 계산을 했더니 2차식이야. 2차식. 실제로 고1 때는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뭘로 보면 되는 거야? K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K값이라는 거는 이거의 근을 말하는 거지. 근. 그리고 그 모든 실수 K값의 곱이라는 거는 K값이 2개가 나올 거니까 그 2개 곱하기 값이 얼마냐? 즉 두 근의 곱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라고 나한테. 그럼 당연히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2구나 라고 푸시면 되고요. 물론 쌤이 아까 말대로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단순한 이 풀이 때문에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계산에 의해서 무언가를 푸는 것보다 식의 형태, 꼴의 형태가 내 눈에 보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고난이도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806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스토리인지 알겠지? 1차식을 갖다가 2차식에 대입을 했어. 그러면 걔는 이제 문자가 하나인 2차 방정식이 되니까 내가 알고 있던 2차 방정식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이 하나든 두 개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즉 순서상이 하나든 두 개든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정리한 2차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거는 여기는 분명히 y라는 친구가 2x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x, 여기 y에다가 얘를 대입을 할 거야. 그치? 얘를 대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식골로 만든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야. 왜? 판별식도 쓸 수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꼴로 만드는 거는 내가 굉장히 유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문자가 두 개일 때는 하나를 대입해서 한 문자의 식으로 만들고 싸그리 넘겨서 2꼴 0꼴로 만들고 그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도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뭘 권하는 거지? 그럼 난 실은 어떻게 내가 변형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활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활용. 대각선의 길이가 13인, 자,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이렇게 하고, 대각선의 길이가 이만큼이 13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답니다. 이 땅의 가로의 길이를,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x라고 하고 또 y라고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 세울 수 있는 식이 뭐냐면, 대각선이 13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이니까 169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땅의 넓이는 x, y가 땅이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된다, 뭐 s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괜찮죠? 자, 그런데 이 땅의 가로의 길이를 이만큼 줄인다는 얘기는 가로를 줄이면 y-2가 된다는 얘기고요. 세로의 길이를 이만큼 늘린다는 거는 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거는 처음 땅의 넓이, 처음 땅은 xy입니다. 처음 땅의 넓이보다 얘가 18이 줄었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18을 더할 때 얘가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 친구는 그냥 가만 냅두시고 일단은 이거 뭐 정리하면은 xy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더하기 4니까 더하기 22가 xy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 정리해보면은 2x 마이너스 2y가 22가 된다. 이 약분하면은 뭐 11 된다. x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해야 돼. 4, 얼마 더했니 내가? 4 그냥 플러스 4 더해. 아, 마이너스 4구나. 그럼 얼마가 되니? 14가 되나요? 그럼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x, y를 구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x과 y 값이 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구해 보니까 뭐 음수 값이 나왔다. 걔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x, y 둘 다 양수인 값만 여러분이 구하셔가지고 처음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y의 곱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용 문제들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는 단순하죠. 뭐 이거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2 플러스 하나만. 자, 밑면에 대각선의 길이가 15, 높이가 10인 직육면체가 있답니다.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고요. 대각선이 얘가 15랍니다. 얘가 15.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을 각각 이만큼씩 늘리면 부피가 처음보다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치? 똑같은 문제겠죠?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면 되겠네. 그치? 하여간 다 끝났어 이제. 한 문제만 듣고 가세요.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됩니까?
22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첫 번째 부피라는 거는 AB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0뭐가 되겠습니까? 부피는 10AB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쵸? 네. 그런데 자,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1cm씩 늘렸어. 1cm씩 늘린다는 거는 얘는 A 더하기 1 되고요. 얘는 B 더하기 1 된다. B 더하기 1이다. 여기다가 10을 곱하기 부피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처음 부피가 10AB거든. 그치? 얘보다 얼마만큼? 220만큼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2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식 정리해가지고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이제 뭐 A나 B 둘 중에 하나에다가 대입해서 A, B 값 구해서 푸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공부해본 중학교 때는 느낌상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활용 문제가. 근데 고등학교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몇 번 풀어보면 충분히 뭐 그냥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아셨죠? 네.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실전 트레이닝까지 잘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고생했습니다.